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, 바로 의리의 아이콘 배우 김보성 씨에 대한 겁니다. 최근에 희귀 난치병 투병 사실을 고백하셔서 그 강인한 이미지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김보성 씨의 사례를 통해서 건강관리, 특히 그 건강검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심리,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최근 인터뷰 기사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.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사실 김보성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. 굉장히 강하고 의리 있고 뭐 액션 영화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그래서 이번 고백이 더 뭐랄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정확한 병명을 밝히진 않으셨지만 상체, 특히 머리 쪽에 문제가 생겼다. 그리고 거의 낫기 힘든 병이다. 이렇게 직접 언급하셨죠. 네,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.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영화 촬영하다가 크게 다치셨던 경험들, 뭐 눈 부상이라든지 심지어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셨던 경험까지 그런 활동들이 좀 몸에 무리를 줬을 가능성도 스스로 언급하셨어요. 중요한 건 본인도 이미 좀 오래전부터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, 어떤 그런 신호를 느끼고 계셨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좀 가장 놀라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김보성 씨가 평생 단 한 번도 정기 건강 검진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. 인터뷰에서 혹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두려워서 차라리 그냥 모르고 살다가 가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들면서 저도 가슴이 철렁하면서 솔직히 나도 약간 저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하고 좀 뜨끔하신 분들, 청취자분들 중에도 계시지 않을까요?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게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인데요. 흔히 말하는 검진 회피 심리라고 할 수 있겠죠. 결과가 두려워서 아니면 그냥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확인 자체를 미루는 거예요. 김보성 씨 고백처럼 이게 중장년층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젊은 분들 중에도 이런 심리적 장벽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. 통계청 자료만 봐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계속 암이잖아요. 그런데 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 같은 주요 암들은요. 조기에만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%가 넘어요. 거의 완치 수준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. 90%요? 그렇게 높은가요? 네, 굉장히 높죠. 근데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. 이게 함정이죠. 그래서 검진으로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두렵다, 바쁘다 이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모르는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 순간의 회피가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. 아, 모르는 게 독이라는 말씀 정말 와닿네요. 근데 검진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. 김보성 씨가 혈압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으셨죠. 과거에는 혈압이 230mmHg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, 와, 230이요? 네, 230.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한 수치 아닌가요? 정말 위험한 수치죠. 현재는 약 드시면서 160mmHg 정도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이것도 정상 범위 120, 80mmHg 미만랑 비교하면 여덟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. 160도 높은 거군요. 그럼요. 230mm는 사실 의학적으로 고혈압성 응급증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. 언제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.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. 현재 160mm도 고혈압 2단계에 해당하니까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. 꾸준한 약물 치료랑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상태죠. 고혈압이 그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군요. 증상이 없으니까. 맞습니다.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. 그래서 나 괜찮은데? 하고 그냥 두기 쉬운 거죠. 하지만 혈압이 계속 높으면 우리 몸속 혈관들은 계속 엄청난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.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. 결국에는 뇌졸중, 심근경색, 심부전 이런 정말 생명을 위협하거나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.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이 높으면 반드시 꼭 전문가 지시에 따라 관리하셔야 합니다. 겉으로는 정말 강인해 보이셨는데 몸속에서는 그런 위험 신호들이 계속 있었던 거네요. 김보성 씨 사례를 보고 많은 건강 전문가들도
이 정기 검진하고 생활 습관 관리,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. 특히 40대 이후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. 그렇습니다. 40대가 되면 이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변화를 겪는 시기잖아요. 근데 동시에 우리 몸의 노화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젊었을 때 생활 습관의 결과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해요.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늘어나죠. 거기에다가 뭐 흡연, 잦은 음주, 스트레스, 운동 부족, 식습관 문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그 위험은 더 커지는 거고요.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럼 40대부터는 정말 신경을 바짝 써야겠네요. 네, 사실 그 이전부터 관리하는 게 제일 좋고요. 늦어도 40대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습관,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국가건강검진만 잘 챙겨받아도 기본적인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 다 확인하고 주요 암검진도 받을 수 있거든요. 내 몸 상태를 객관적인 숫자로 딱 파악하는 것, 이게 건강관리의 첫걸음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. 문제가 있으면 빨리 대처하고 없으면 안심하고. 네, 만성질환 관리는 그렇다 치고요. 근데 김보성 씨가 언급한 그 희귀난치병은 좀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.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마땅치 않다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. 맞아요. 희귀난치성 질환은 말 그대로 환자 수가 적어서 정보나 연구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정확한 진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진단을 받아도 딱 맞는 치료법이 없거나 개발 중인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, 가족분들 고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아마 김보성 씨가 병명을 밝히기 어려워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단 자체를 피하는 게 답은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관리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병의 원인이나 특징,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걸 빨리 알수록 완치는 어렵더라도 증상을 좀 완화시키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고 늦추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 요즘에는 유전자 분석 기술 같은 게 발달해서 희귀 질환 진단율도 예전보다 높아졌고요. 또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해요. 정부 지원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. 중요한 건 피하지 않고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. 거기서부터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듣다 보니까 김보성 씨의 행부에서 느껴지는 그 아이러니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뭐 소아암 하나 돕겠다고 머리카락 기부하시고 시각장애인 돕겠다고 실명 위기 감수하면서 격투기 링에 오르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의리를 보여주셨는데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못했다는 고백이 참 뭐랄까 안타까움을 넘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. 이게 어쩌면 그냥 김보성 씨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남 챙기고 일에 치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타인을 위한 의리는 넘쳤는데 자신을 위한 의리는 좀 부족했던 걸까요?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잠깐 불안감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에 병은 조용히 자랄 수 있고 결국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죠. 조금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정기적으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받는 것. 이것이야말로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고 또 나를 아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. 김보성 씨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.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건강 앞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. 건강을 지키려면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. 네, 오늘 배운 김보성 씨의 고백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의 위험성, 또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,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는 진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강인함의 상징 같았던 분의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건강관리의 기본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결국 건강을 지키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나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것들, 균형 잡힌 식사, 규칙적인 운동, 충분한 휴식 같은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지키고 정기 검진으로 내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.
이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건강은 있을 때 지켜라 하는 말처럼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정말 명심해야 할 말씀이네요.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?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, 다음에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건강점검이나 검진 없으신가요? 어쩌면 김보송 씨 이야기처럼 그 나중이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? 오늘 잠시 시간을 내서 내 건강 상태 한번 돌아보시고 미루었던 검진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